수백 명이 부정 채용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알고 봤더니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을 가했다. 이런 주장에 휘말렸습니다. 법사위원장, 법법자의 죽일 사자 법사위원장이었나요? 앞에서는 당당하다, 뒤에서는 입 닥쳐라. 권성동, 성동 격서했나요? 야바위 채용 강원랜드 정론직필 뉴스랜드, 여기는 뉴스 관자. 정말 이 오프닝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누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나? 김수민 씨 좀 해봐 좀. 김용민 관장이 이거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 트레이드 마크인데. 야, 나도 늙었다 이제. 네. 이것도 젊은 네가 좀 해라.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예. 힘들어 보여요. 우리 정말. 이승원 평론가는 아주 자유자재입니다. 이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뭐 씹으면서 지금 방송에도 그냥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예. 지금 코웃음만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승원 없이도 이건 충분히 간다. 이런 오만과 독선을 그렇게 부리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집에 밥이 없어서 배고파요. 이승원의 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승원 씨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어요. 그 EBS에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퇴출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럼 뭐야? 본인이 자퇴? 마음을 비우고 진짜 때려치고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때려치우고. 이 청취자분들이 처음이에요. 처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니까. EBS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청취자가 지금까지 24명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많아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2주 나오더니 사라졌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좀 얘기해봐. 그래서 솔직해야 돼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을 차려보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파행적으로 그만두게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차차 이제 억울한 얘기할 때 이제 한두 마디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5주만 기다리면 대략 그 사건의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백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칼도 갈고. 제가 그 예전에 CBS에서 한번 진행을 하다가 이명박을 한번 씹었다가 그 다음 편성 때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무슨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게시판 보고 알았어. 차후 편성안이 이렇다. 그래서 그랬던 참 안타까운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게 참 뭐랄까 그 앞으로 우리 방송 진행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약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노동자들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제 구두로 시작해서 구두로 끝나죠. 구두로 시작하나? 구두를 주나? 여기 죄송합니다. 삭제! 아재 삭제! 우리 노동계약서를 씁시다. 우리부터 뉴스 관장부터. 저는 좋아요. SBS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써야 되는 거죠? 계약서를? 김삼희 선배께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김 선배님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야. 구두계약? 구두계약. 우리는 이제 구두보다는 좀 더 좀 센 거 핸드백 계약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전에 그 지역 언론 뭐 실태를 한번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안 그렇겠습니다만 한 90년대 초반만 해도 신문사에서 기자들한테 월급을 신문 인쇄한 걸 줬대요. 월급을요? 이게 뭐 신문지를 주고 네가 뭐 가판에서 팔아가지고 네 월급 충당해라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공기관에 가서 신문 5부 정기 구독을 받아오면은 그게 다 네 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부 이제 보급을 했다. 구독료. 이거 한 뭐 10,000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 아니야. 그럼 이제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공기관 가가지고 공갈 쳐가지고 강제로 구독시켜서 네 월급 네가 챙겨라.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광고료를 네 월급으로 해라. 그렇지. 네가 광고 따와라. 그걸로 네 월급 해라. 이런 언론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지역 언론에. 구미에 있죠. 구미에 제가 의원할 때 있었어요. 불산신문. 지금은 잘 모르겠고. 불산신문. 위클리 불산.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항의 전화를 아직 안 받으신 거야. 떨어지겠네 이거.
박근혜 정권 때 확 올라갔던 집값이 예. 막 떨어지겠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예. 집값을 진정시켜주면. 알겠습니다. 부산 네이처에서 이제 그 개를 팔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저 방송을 하는데 다담 네이처에 간장게장을 한 10개씩 주면서 네. 네 가서 팔아가지고 네 저걸로 해라. 그렇지. 근데 10개면은 벌써 이게 40만 원대입니다. 네. 한 개에 42,750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게장을 팔아가지고 출연료를 알아.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가슴 어떡하나. 아프네요. 너무 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상상만 해도. 예. 그리고 혹시 저 방송 들으시는데 내 회사 얘기도 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세요. 제가 그 상호명을 네. 방송하겠습니다. 그 직장 갑질 뭐 그렇지. 고발 뭐 이런 거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말도 그 안 되죠.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네. 무슨 저기 선사 시대도 아니고 그걸 물건으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2kg 42,750원, 양념게장 39,870원, 새우장 38,970원. 예, 그래요. 070-4062-7779, 070-4062-7779. 그래, 양념게장은 먹고 싶어. 양념게장. 지금 네. 배고프니까 다 먹고 싶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싱싱해가지고 다담네이처의 그 게는 네. 비리지가 않아요. 게장 비리면 그 진짜 못 먹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추억 때문에 그 슬픈 추억 때문에 간장게장을 못 먹어요, 제가. 진짜요? 네. 언제 한번 못 어렸을 때? 먹는다고요?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담네이처를 만나가지고 아하. 예, 네. 갑자기 무슨 중생의 체험을 회개하는 중생의 개념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났어요. 예. 간증 지금 간증하시는 거였어요? 간증했어요. 네. 아. 간장게장 가지고. 예, 간장게장. 네. 예.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여러분 간증게장. 그래요. 양념게장, 새우장. 그동안 게장에 대한 어떤 불편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 네. 다담네이처와 이번 함께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070-4062-7779. 저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떤? 예전에 이제 김수미 간장게장 있잖아요. 김수미 예, 그 거기에 탤런트. 제 친구들이 네. 저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진짜요? 예,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예, 얼마나 맛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입에다가 떠먹여 주는데 그 얼굴에다가 저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예, 얼마나 맛이 친구들이- 없으면은 입을 다물고 있겠냐고. 아니 그걸 예. 김수미 씨가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랜드죠, 그렇겠죠, 뭐. 브랜드. 예, 뭐. 그래서 거기다 합성해서 김수민 간장게장이라고. 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그 김수미 씨는 네. 그걸로 아주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어떠세요? 김수민이가 네. 그 비호감이라서 비난을 받을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게 네. 비난받은 건가? 뭐 아무 말이나 막 던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여러분 간장게장의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네. 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요. 이 차를 마실 때 말이죠. 찻잎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차 도구로 차를 우려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찻잔에 옮겨 담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 컵을 분리해서 세척하는 그런 다기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번 차를 다려 먹었는데 차 도구 싸구려 갖다 쓰면은 이 세척이 힘들어요. 그렇죠. 뭐 또 무슨 도구를 가져와서 막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 본위로 만든 이런 차 도구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도구 백화점 와드몰 WADMALL.com 070-4492-4001번 070-4492-4001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0은 별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음성으로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아쉽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배님 그러면 뭐 이메일 070 있으니까. 4492-4001번 한번 전화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예? 지금요. 지금 전화. 제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아니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네. 우리가.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지. 한번 이게 또 현장 즉석 전화 연결. 492에 4001번. 4492 4001. 예. 다구백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주식회사 와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용민의 뉴스 관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알고 계세요? 네. 아이고, 아시는구나. 예. 그거 뭐 파는 데예요, 거기야? 제 차도구 파는 데입니다. 차도구? 네. 그래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너무 물건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냥 네. 다 잘 팔리죠. 그래요. 우리 저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 조미연 사원입니다. 아, 사원이세요? 네네. 사장님이 갑질합니까? 아니요, 안 왔습니다. 안 하세요? 아, 네, 그래요. 엄청 잘해주세요. 그 회사는 그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네, 있죠. 있어요? 아, 네. 어이구. 어용노조. 어용노조입니까?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뭐 잠시만요야. 네. 민주노총 전국 어용노조 와드 지부야. 지금 알았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 저기 우리 와드 이제 광고를 또 네. 우리 뉴스관장에서 전하게 됐는데 네. 한번 저 지금 연결된 김에 뭐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와드몰 싼 가격에 많이 팔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물건 좋은 거 진짜 많아요. 물건 좋은 거 진짜 네. 많다. 그 저기 뭐 차에 대해서 우리가 네. 뭐 그냥 마시기만 하지 뭐 도구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 완전히 그 초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 도구 소개해 주시는 게 있다면. 차도고요. 네. 저희 세트로 팔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저희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네. 이제 뭐 보급형, 고급형 세트 있으셔서 그걸로 처음에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차 접할 수 있으십니다. 얼마예요? 제 지금 보급형으로 나와 있는 건 저희 지금 현재 6만 원에 팔고 있고요. 오. 뭐 자탁, 자사오, 뭐 공도배, 음. 걸음망, 찻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즐길 수 있게 다 제품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와드몰 wadmall.com으로 들어가면은 보급형을 네, 네. 고르면 차도구에 이제 입문이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절대 후지지 않은 와드몰이다. 자신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다. 네, 당연하죠. 한심하다는 듯한 이런 반응을 보셔서 알겠습니다. 그 자신감을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조미연이. 아유, 그래.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노조위원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네. 와드몰 많은 번영과 번창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 연결로 한번 또 밀어드려야지. 전화 연결까지 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옥대수 한번 합시다. 예? 옥대수? 아, 그래. 다음에 뭐 옥대수. 다음에. 자, 오늘 강원랜드 얘기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음. 아, 수백 명이 부정 채용됐고 대부분 부정 채용된 걸로. 네. 요 몇 년 이후로 입사자들 대부분이 부정 채용된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518명 가운데 25명 제외하고 다 그렇게 네. 490몇 명이 이건 뭐 완전히 거의 다죠 뭐. 비리랜드네. 네네. 비리랜드예요. 아니 그 25명은 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지 또 그 궁금하네요. 와중에 참 그것도 네. 오히려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아마도 이제 그 25명은 이 특혜로 입사된 사람들이 100%였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뭐 다른 데로 가서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원이 그래서 비어서 그래서 결혼이 네. 채워진 게 결혼이 아닌가.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그 25분은 참 어떻게 볼까요? 이게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네. 근데 그 수가 절대 다수여야 하는데 이 절대 다수가 네. 백으로 들어오니까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저 위축돼. 위축돼요. 난 왜 백이 없을까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네. 부모님 원망하고 막 탄식하고 이런 말이죠. 예. 대단하네요, 진짜.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이분이 또 미래당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일찍 돌아온 분이죠. 일찍 네.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법사위원장인데 또 알고 준 게 박근혜 탄핵에 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렇죠. 국회 대리인단 장이었어. 네. 예. 아마 참. 인생에서 굉장히 빛나는 경력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박근혜 탄핵 때 이 양반이 광 팔았어요. 뉴스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많이 나왔죠. 그렇죠. 진짜. 그 야당 또 저기 탄핵 소추 네. 인단 그 뭐 박주민 의원 같은 분한테 나 잘했어 이러면서 이제
이랬던 분인데 이 양반이 지금 자기 네. 연관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사 보고 수사 제대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가 걸렸어요. 물론 본인은 지금 권성국은 뭐 전면 부인하고 있죠. 전면 부인하고 뭐 있는데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말은 검토하다 끝나는 예, 저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렇죠. 예. 오늘 보니까 2월 5일이죠. 실수로 이분이 이제 국회의장과 전국 상의회장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실수로 바지에 음료를 쏟아서 오늘 네 수건으로 닦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뭔가 그래요. 심적으로 뭔가 불안했었나? 왜 손이 뭐 떨렸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분의 현재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네, 바지에 음료수가 쏟아진. 이럴 때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는 게 네.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데 말이죠. 본인도 평소 때보다도 훨씬 민망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하필 참 오늘 물을 엎질렀을까요? 자, 일단 이분이 아직도 법사위원장이라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씨가 수사 대상인데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검찰총장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캐묻고 뭐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전에도 실제로 뭐 강원랜드 비리 의혹 휘말렸을 때도 뭐 일선 검사들한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장 훈시를 했어. 네. 쥐가 피의자인데 지금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해 보세요. 강원랜드는 제가 들은 얘기는 있는데 이명박 정권 시기에 특히 정말 보통 이런 공공기관장부터 해서 낙하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서로 가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대표적인 제1의 조직이 강원랜드였었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낙하산으로 들어가면 자기 한 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연관된 자기 또 식구들까지 포함시켜서 줄줄이 또 꽂아 넣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뭐 드러난 거야 최근에 드러난 건데 도는 얘기로는 엄청 많이 돌았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또 알고 있었으니까 강원랜드가 그런 데라는 것을. 너 같은 사람도 알 정도면은 정말 네. 심각한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대중적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네. 그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강원랜드에 가기를 굉장히 희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지 제대로 저 취업 절차 거쳐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낙하산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몇 년 됐는데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인간적으로 충고를 했었는데 그분이 요즘에 제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예, 안 갔거든요. 못 갔거든요. 못 갔어요. 네. 그 518명에 못 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부로 가서 이제 좀 떵떵거리고 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근데 안 가는 게 상책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왜냐하면 나중에 엄청난 구설에 휘말릴 거다. 그분은 이제 뭐 특별한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기관장 월급이 좀 세니까 뭐 그것 때문에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반 사원이 아니라 네. 뭐 장급으로. 네네. 장급이면 강원랜드 대표? 뭐 그걸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서. 뭐 이사든 감사 이런 꽤 거. 네. 끝발 있는 분이네요.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끝발 있는 분인지. 근데 본인은 그런 데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갔죠. 근데 다행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능력도 없는데 뭐 취업 절차 이 취업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나요? 이제 기관장은 좀 낙하산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낙하산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하여간 이 강원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자기 가까운 친인척이 네. 또 개입돼 있고 비서인가요? 비서까지. 예. 아이고 참 한국의 그 정치 메커니즘을 보면 말이죠. 이런 게 능력이자 미덕으로 이렇게 막 비춰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한테 유력자한테 줄 섰는데 아니 이 양반하고 같이 일했는데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양반이 관심이 없고 야 네. 뭐든지 정정당당 공정하게 해야지 어디 나한테서 백을 기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예. 지금 김수민이가 나한테 저렇게 까칠하게 대하는 것도 네. 내가 그 뒤를 안 봐주니까 이렇게 그 날마다 물어뜯고 반대하고 그러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봐요. 내 얼굴을 보고 좀 얘기해봐. 아, 배은망덕. 근데 오늘 참 재밌는 얘기 있네요. 저희가 2월 5일날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국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랑 우원식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잠깐 언쟁을 벌였대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은 전부 다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는 경우가 없었다. 아, 이런 그래요. 이걸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네요. 채용 비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갑니까? 그래, 나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완전 보면서 멘붕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자기들이 했었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원래 예전에. 공공기관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뭐. 예. 참. 사실은 이런 그 막무가내식 그 정치, 네. 이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은 또 홍준표 대표가 MBN 기자 내쫓아가지고 부수까지 빼라고 한 거 여기서 확연해집니다. 사실은 야당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여당이었으면 MBN 채널 자체가 폭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허가 못 실제로도 받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이 지구에서 도려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DNA를 아직도 제대로 네. 벗어내지 못했,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지금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집권의 기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그 개헌을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자력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을 만들어내기는 향후에도 어렵다. 힘들 것이다 한 판단해서. 30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대통령을 국회가 뽑도록 하자. 뭐 국회의원이야 뭐 우리가 지역구도 이게 잘만 활용하면은 뭐 다수당도 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또 연대를 또 하다 보면은 열림여당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보면은 자기들이 집권할 기회는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대통령제로 해가지고 국민 다수의 표, 그러니까 전국이 한 개 선거구인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집권당이 될 가능성은 없는 형국이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든 분권형 개헌으로 갈 것이다. 뭐 내각제든 뭐 이원 정부제든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씨가 국가원수가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박지원 형님이 말하자면 총리가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꼼수를 쓰기 위해서 개헌을 이제 이용하려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민들의 주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이 정치 세력, 이 정치 정당 구조에서는 말이죠.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 생각에 반대합니다. 또 반대요. 저의 관측은 반대입니다. 네. 반대 그럼 많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분권형이나 내각제를 그렇게 원치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수파가 총리를 뽑는 게 내각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국회 다수파 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제 하에서의 제1야당이 더 하기 쉬울 수 있어요. 분권형이고 의회 중심제에서의 야당 또 어차피 국회로 권한이 이관될수록 책임이나 부담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야당이 좀 무책임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 프리미엄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내로남불인 게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어떤 룰이든 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초창기 정도에서 개헌론 얘기했던 거는 본인들의 어떤 유리함과 얽혀 있어요. 그때 이원 정부제 얘기했던 거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또 대선 후보 좀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하고 대선 후보를 이렇게 세팅하는 뭐 이런 반기문 김무성이라든가 이렇게 이원 정부제식으로 세팅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때 주장했다면 지금은 사실 의원 내각제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한다. 주장을 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없도록 하게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그냥 개헌을 안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를 결심하면 이 사람들 다시 반대할 겁니다. 그래요. 이수건 평론가는 지금 뭐 글쎄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 과거에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었죠. 몇십 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책되기는 지금 좀 힘든 것 같고 일단 국민들의 여론조사 한번 보더라도 지금 뭐 중임제 얘기 대통령제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 개헌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문제는 이거는 야당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4년 중임제 미국처럼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제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8년 단임제를 하는 것과 똑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야당의 지적인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8년 하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예를 들어 과거에 박근혜 8년 한다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권한을 웬만하면 축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반대의 정치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차이점은 예를 들어 입법 발의, 입법 발의하는 권한이 정부에도 있잖아요.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킨다던가 뭐 국회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미국은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권한이.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의회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그 규제 장치들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뭐 독재식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4년 중임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입법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되게 부분적인 것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완전하게 인식이 좀 못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또 개헌 얘기로 또 던지고 말았는데. 지금 강원랜드,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강원랜드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나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혹은 야당을 지금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뭐 10몇 %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 여당에서 뭐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네들 측근들이 다 불어서 다수했던 사람들, 과거에 김백준 비서관부터 총무기획관부터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불어서 결국은 특합비가 어떻게 쓰였고 다스가 어떻게 됐고 댓글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탄압의 프레임으로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 잘못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가 처음에 지난해 2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 어쨌든 박근혜가 살아있을 때예요. 물론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 했는데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지난해 9월에 시민단체가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수사가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강원랜드도 정권 바뀐 다음에 뭐 이렇게 쑤셔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작년 2월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하려고 해도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MB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 사람들 탄압했던 것과는 완전히 어떤 방향이나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그 논리적이지 않죠. 강원랜드를 없애면 안 됩니까? 뭐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도박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인데, 네. 근데 이걸 뭐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아니 뭐 줬다 없애는 것도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음성화된 걸 좀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런 거 없애봤자 다 뭐 산에 들어가서 도박하고 있고 어디 뭐 아줌마들 어디 모여서 도박하고 있고 이런 거 좀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없앤다고 한들 도박이 없어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죠. 저도 이제 강원랜드 굳이 왜 만들었을까 저도 당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개발 논의도 크게 작용했죠. 그랬었죠. 네, 맞아요. 강원도. 네. 거기서 패가망신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죠. 많죠. 네. 저는 아예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실명으로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손실 그 상한제를 뒀으면 좋겠어요. 손실 상한제. 네. 아니 그건 국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건 위태로운 일이에요. 많이 잃은 분은 더 이상 못하게. 예를 들면 뭐 하룻밤 사이에 한 3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까지 손해 보면 더는 게임을 못 하네. 예. 그 괜찮긴 한데 또 딴 데 가서 또 더 음성적이고. 딴 데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음성적인 게 도박장이 있잖아요. 많긴 음성적인데? 하는데. 충북 음성에 있어요? 오늘 아재 개그 많이 나오네요. 뭐 아재 개그 왜 이 정도면 품격 있는 유머지? 충청도는 건드리지 마세요.
음성은 아버지로 보고 있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비트코인 규제하는 건 뭐가 달라요? 네.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 제어 능력이 부재해질 때, 네. 미약해질 때, 그럴 때 이제 공공이 나서는 건데요. 요즘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태롭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처에서 또 뭐 정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런 분들도 생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다른 여러 뭐 복잡한 뭐 이론과 철학을 설명할 것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보장받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사실 국가와 공공의 역할인데 거기서 일확천금을 어디서 얻었다든지 큰 노력 안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또 그렇게 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난다면 네. 그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하지 말고 그거는 독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른 걸로 국민의 기본권을 앗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욕망에 관한 어떻게 스스로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독재적 그런 요소가 있더라도 강하게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뭐 기본권에 대한 그런 제약은 막 그렇게 뭐 얼마든지 뭐 저 수시로 이렇게 가하면서 이 욕망에 관해서는 또 규제를 풀어주는 그래서 막 대출 규제도 풀어주는 이런 식의 정치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결단이 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정반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이야 당장 욕을 먹더라도 향후엔 큰 박수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규제하고 있는 그런 기조는 대단히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쉽지 않고 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지만은 사실은 효과는 아직 시행도 안 된 단계예요. 시행도 안 됐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규제한다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놔서 네. 시장이 막 얼어붙고 그런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걸 갖고 이게 무슨 정부가 규제를 했더니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랄까요 말을 만들어내는 이게 과장하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강원랜드를 없애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제가 지금 녹음하는 와중에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이른바 영차 독대 있잖아요. 네. 그게 2014년 9월 12일 날 있었던 영차 독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왔었고 그리고 1차와 똑같이 1심에서와 똑같이 K나 미르재단에 돈을 그 출연금을 한 것도 그건 뭐 인정 안 된다고 뇌물이 얘기했고. 아니다. 그리고 또 뭐 국회 증언 때나 정유라를 인지했었다. 이거 완전 무죄각인데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러네요. 지금 코어 스포츠 송금도 지난 1심에서 34억 원을 인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재산 국외도피를 볼 수 없다고 나왔네요. 지금 속보가. 와. 아니 정유라를 재산 국외도피도 볼 수 국회 없고. 거기서 처음 알았다. 이건 말이야. 그리고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왔고 네. 진짜 대부분 1심에서 했던 거를 다 무죄로 하는 분위기네요. 지금 속보 한 주씩만 읽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지금 유죄로 보는 게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이다. 참 재밌어지네요.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지금 이재용은 뭐 아시다시피 5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뇌물하고 재산 국외도피, 횡령, 그 위증. 재산 국외도피는 또 무죄로 이거 지금 본다는 거고요. 도피로 볼 수 없다고 나왔네요. 지난 1심에서는 재산 국외도피를 인정했었거든요. 와, 어떻게 되는 거지? 저희가 이거 다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네. 이거 지금 속보가 올라오는 것 제목만 갖고 소개해도 이 무죄각으로 가고 있어요. 네. 풀려날 것 같은데? 안종범, 김용한 수첩도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와, 안종범 수첩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건 뇌물이 뭐야? 아니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수첩에 나와 있는 거 아예 증거로 인용될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로 뒷받침됐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안종범 수석, 김영하 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없어. 이거 그러네요. 이건 우리가 저기 녹음 날을 화요일로 바꿉시다. 지난 월요일에도 그 네. 미투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 때 나와서 서지현 검사 폭로가 있었고요. 지금도 저기 이재용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내일 다시 만나는 겁니까? 이재용 때문에? 와, 이거는 지금까지 속보는 거의 무죄 석방의 길로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는 건 박근혜 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된다. 이거는 뭐 유죄 각오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와. 지금 게시판 보니까 뭐 참내 장난한다. 제정신 아니네 이것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우리 삼성에게 은혜를 베푼 이 판사분들 항상 저희가 진로를 항상 인생 진로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합니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쪽으로 간다. 뭐 삼성 쪽으로부터 덕을 받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영원히 그 이름을 나중에 삼성 특혜 동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혜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이런 판결을 내리신 분들의 이름을 잘 적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우리 저 김수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판결 흐름 좀 믿어지지 않는데요. 좀 당황스럽고 이러면은 뭐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는 건지, 그냥 줬고 대가 없이 삼성이 지원했고.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회사고 돈 많은 회사라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맞다면 엄청난 엉터리 회사인 거죠. 이거면 이것대로. 참 이렇게까지 끼워 맞추기도 참 어려울 텐데. 지금까지는 승마 지원한 것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대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것도 거의 무죄로 가는 분위기네요. 지금 속보만 본다면. 아휴. 근데 그 참 뭐 문자 메시지에서도 뒷받침되는 정황 증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에 삼성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투자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이재용 씨가 청문회 때 발연기 비슷하게 하면서 몰랐다고 그때는 정유라, 그 정유라가 무슨 김연아 같은 선수도 아닌데 그 선수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도와줬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참 재판부가 글쎄요, 뭐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뭐 일단은 무죄로 판결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좀 거의 전면적인 1심에서 말하자면 빈틈이 있어서 박영수 특검이 최대한 그 빈틈을 채웠을 텐데 1심보다도 더 퇴행된 이재용에게 기울어진 판결이 나온다? 그래 뭐 우리가 적폐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수술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참 참담해집니다. 1심에서는 묵시적인 청탁으로 돈이 오갔다라고 봤는데 지금 속보 보니까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한 게 승계 작업 관련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나오는 거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분위기예요.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요. 일단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번 회는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이 뭐 방송 들으실 때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왔겠죠. 분석과 해석까지 다 듣고 계실 한 1년 됐습니다. 이재용 씨가 이제 구속되던 날 제가 그때 자유한국당을 입당했습니다. 이재용 구속 소식을 다 덮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재용보다 더 굉장히 유력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이용당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삼성 측에서 알바들을 풀어서 이건 그냥 뭐 상상이에요. 김용민 막 해가지고 또 더러는 김용민이가 삼성에 사주를 받고 그때 입당을 했다. 이런 그것도 괜찮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강하게 부인하는 거 보니까 왠지 우리는 뭐 농담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지금 재판부가 항소심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 대법에서는 필히 김용민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심은 끝나서 이제 뭐 법률심만 남은 그런 셈이 됐는데 근데 지금 대법원도 좀 불안한 게 저번에 누구죠? 그 진경준 사건도 진경준 그 무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친구한테 뭐 돈 받고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진경준 전 검사장 그 대법원에서 판결한 걸 보면은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이재용이 만약에 2심에서 무죄 받아서 올라가도 뭐 파기환송한다던가 유죄 취지로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언론들이 또 열심히 또 이재용 아이고 지금 또 속보가 떴는데 법원 전형적인 정경유착 찾을 수 없어. 예. 끝났네. 야, 참 하여튼 재밌는 나라입니다. 예. 자, 뭐 뉴스 관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